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다시 알려드립니다. 해당 수업에서 사용하는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해당 수업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다른 곳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첫 번째 시간에는요. 자, 지난 차시에 우리가 수업했던 거 질문 들어온 거 같이 공유하면서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 퍼즐 맞추기. 너무 수업만 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활동 조금 할게요. 세 번째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그 다음에 네 번째 형성평가 및 Q&A인데요. 진짜 중요한 부분 어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오늘 하이라이트 요 부분이 될 겁니다. 요 부분 할애 많이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자, 원자의 생성 과정 중에서 우리가 뭐 했죠? 기본 입자 봤었죠? 자, 기본 입자는 뭐 하는 거 있었죠? 쿼크하고요. 뭐가 있었다? 렙톤이 있었죠. 이 렙톤과 쿼크 중에서 누가? 쿼크가 결합해서 뭘 만들었죠? 양성자, 중성자 만들었고요. 양성자, 중성자 뭐? 원자, 핵 만들었죠. 그럼 이 원자에게 누가 와서 붙어서 렙톤에 해당되는 전자가 와서 붙으면 뭐가 됐다? 원자가 형성됐죠. 자, 이제 선생님 글씨 익숙해질 법도 됐죠, 이죠, 그죠? 자, 그럼 됐고요. 넘어가서 원자 형성 과정 봤습니다. 두 번째, 원자 번호와 질량수 표기법. 자, X 요렇게 원소 기호라고 하면 위에 뭐 썼죠? 질량수 썼었고요. 여기 뭐 썼습니까? 아래쪽에는요. 원자 번호. 이렇게 썼었죠. 근데 이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였다?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였다. 그런데 이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가 존재하는 거 수소 헬륨 봤었죠. 뭐 하는 거? 동위원소. 여기까지도 살펴봤었네요, 우리가. 자, 그럼 지난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게 이 부분이죠. 그죠?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 있었습니까? 수소와 헬륨의 비가 몇 대 몇? 3대 1인데 이 비율이 개수비, 질량비. 이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개수비는 몇 대 몇? 12대 1이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누구더라? 가모프가 계산을 통해서 밝혀낸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 하더라? 맞더라. 관측 결과가. 그래서 이게 빅뱅의 증거가 되더라. 두 번째 뭐 있었습니까? 우주, 배경, 복사. 요렇게 있었죠. 자, 우주 배경 복사는요. 아예 딱 시간까지 못 박았죠. 얼마? 38만 년.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핵에 전자가 와서 붙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원자가 만들어지죠. 원자 핵에 전자가 붙어서 원자가 만들어진 거. 그러면서 이때 탈출할 수 있는데 누가 탈출합니까? 빛이 탈출하죠. 그때 탈출한 빛을 우리는 뭐라 부르더라?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기억나죠? 그럼 1번에서 여기 전자가 와서 붙는 게 몇만 년? 38만 년. 그 다음에 여기 증거 1에서 또 관련된 시간이 하나 있었죠. 몇 분? 3분. 요거 나왔었는데 이 3분은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얼마로 고정되는 거? 7대 1로 고정되는 게 몇 분이더라? 3분이더라. 그래서 시간 두 개 나왔는데 얘네들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네 번째. 지금 3번에 1번, 즉 우주 빅뱅 우주론의 증거 볼 때 요걸 어떻게 알아냈냐? 요거를 할 때 우리가 썼던 게 스펙트럼이죠. 그 중에서 뭐 하는 거?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뭔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즉 까만색 바탕에 색깔 있는 띠가 나타나면 뭐?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색깔 있는 띠, 즉 빨주노초 파남부 위에서 까만 선이 나타나면 뭐라고?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불렀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즉 원소마다 고유의 이 흡수선과 즉 방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방출선,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뭐? 흡수선. 이 선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소의 지문이기 때문에 뭐 고유한 선의 위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라 그러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선의 위치, 헬륨의 선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위치는 같다 다르다. 왜? 고유의 지문이니까. 즉 선의 개수와 위치가 서로 다 다르더라. 요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괜찮은 질문 같아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빅뱅 이후 온도가 낮아지면서 쿼크의 속도가 느려질 때는 쿼크끼리 결합하여 더 무거운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럼 왜 양성자, 중성자의 경우에는 속도가 느려질 때 결합하기 어려워져서 헬륨까지밖에 못 만들어지느냐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의 의도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온도가 떨어지면서 누가 속도가 느려지더라? 쿼크의 속도가 좀 떨어지더라 라고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쿼크, 즉 업 쿼크, 다운 쿼크들이 뭐 이렇게 업 2개, 다운 하나면 뭐 양성자. 그 다음에 다운 2개에다가 업 쿼크 한 개면 뭐 하는 거? 중성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그런데 자, 그럼 요거에서 중요한 거, 즉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충돌을 해야 되겠죠. 충돌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부딪힌 다음에 얘네들이 이 상태로 있을 수도 있지만 속도가 크게 되면 뭐합니까? 다시 이렇게 튕겨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부딪혔다가 튕겨 나가는데 속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충돌 이후에 튕겨 나갈 확률이 뭐한다? 줄어든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로 있은 거? U하고 D, 즉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충돌한 다음에 이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충돌한 다음에 얘네들이 뭐 하는 거? 다시 분리되지 않고 이 상태로 남아있을 확률이 뭐하다? 높다.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졌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양성자, 중성자 볼게요. 양성자, 중성자도 원자핵을 만들기 위해서 뭐한다? 이렇게 충돌을 해야겠죠. 그런데 자, 요 쿼크들보다 양성자, 중성자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죠. 그러면 자,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온도가 어느 거 X라고 하는 온도에서 움직였다면 활발하게 움직여서 부딪힐 수 있었다면 얘는 X보다 높은 온도, 낮은 온도, 높은 온도가 필요하겠죠. 왜? 무거운 거니까 좀 더 활발하게 하려고 그러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그 에너지가 열이라 그랬죠. 그럼 얘네들은 자 충돌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즉 열 에너지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에너지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부딪히게 하는 원동력 자체가 뭐하다?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빅뱅 후에 온도가 계속 떨어지면서 최대한으로 충돌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자가 누구까지였다? 헬륨까지였다 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죠? 이게 오늘 수업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자, 혹시 이 질문한 학생이 해결책, 그 궁금증이 해결됐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선생님이 그 Q&A 방에도 올려놨는데요. 혹시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볼게요. 탐구활동 퍼즐 맞히기 되어 있죠. 자, 여러분 학습지 7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학습지 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뭔가 빈 칸이 크게 하나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이건 뭘 하라는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 준비물로 선생님이 뭐 교과서, 가위, 풀 준비하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교과서 부록 325쪽 잠깐 보실래요? 거기 보면 뭔가 퍼즐이 막 맞춰져 있죠. 그죠? 자, 그게 있는데 맞출 게 있는데 그걸 뭐 하는 거? 그거 원래 뜯으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안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로 자르셔서 그렇게 퍼즐을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그냥 이론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나와 있는 활동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시 중지하시고 뭘 하면 된다? 퍼즐을 맞추신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이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동영상 잠깐 정지해 주세요. 자, 해보셨나요? 여러분? 자, 그럼 선생님이 해본 거 요거 사진 하나 갖고 올게요. 요렇게 되면 됩니다. 자, 요게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뭔가 쓸모가 있으니까 갖다 놓은 거겠죠. 그죠? 요렇게 완성된 학생들은 볼 게 뭐냐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뭘 보라고? 원소들의 종류를 한번 보란 얘기죠. 왜? 오늘 할 내용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자, 다 되셨습니까? 자, 다 읽어보셨죠? 뭐뭐뭐 몇 퍼센트 있는지.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람 퍼즐 다 맞춰보셨죠? 그죠? 자, 그럼 사람 퍼즐을 가지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요걸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요 페이지에서. 자, 그럼 쓸 건데, 자, 일단 여기 또 빈칸이 하나 있죠. 자, 어디 비어 있냐면 여기 사람 이렇게 비워져 있죠. 자, 그럼 여기 비워져 있는 거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 퍼즐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자, 그럼 뭘 그리라는 얘기냐면, 자, 우주 설명 샘플을 볼게요. 우주는, 자, 뭐가 되어 있냐면 얘는 수소가 74%.
헬륨이 얼마? 2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소가 요 원 중에 74 정도를 차지하게끔 그리고 헬륨이 얼마? 24 정도. 나머지가 얼마? 2%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에서는 주로 뭐가 되냐면 그림, 특히 그래프죠. 얘도 일종의 그래프인데 그래프와 표를 이용해서 정보 전달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과나 과학한 사람들은 단순한 걸 좋아해서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니까 좀 익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수능에서도 자료 해석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즉 여기서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내는 거, 즉 캐치해내는 능력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도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도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람 퍼즐을 맞추셨을 때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뭐 하는 거야? 그려보자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 해야 된다? 동영상을 잠깐 역시 정지하시고 뭐 하다? 그려보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영상 바로 재생 계속 하시지 마시고요.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멈춤. 자, 선생님도 역시 멈췄고요. 자, 그럼 선생님이 미리 한번 그려본 거를 즉 가져온 거긴 하지만 사진 그 그림을 볼게요.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자, 누가 가장 많다고요? 산소가 가장 많네요. 됐죠, 그죠? 산소가 가장 많고 사람을 이루고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누가 있더라? 요렇게 탄소, 수소 이런 순으로 뭐 하면 돼? 그리면 되겠죠. 앞에서 나온 거에 따라서.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내용들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럼 방금 지구와 사람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을 봤는데 우주의 구성 성분과 같다 다르다? 다르죠? 자, 우주는 수소, 헬륨이 거의 다죠. 얼마? 98%. 두 개 합치면. 기타 얼마? 2%. 근데 이 2% 안에 있는 물질들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네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지구와 우리를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아, 그러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빅뱅을 통해서는 수소, 헬륨만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자, 볼게요. 1번. 우주의 구성 원소.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하는 거?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이죠. 즉 빅뱅을 통해서 수소, 헬륨까지밖에 못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왜? 우주 공간의 온도가 떨어져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 이상 충돌시키게 하기가 뭐하니까 힘드니까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소, 헬륨까지만 빅뱅 이론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럼 두 번째,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를 보니까 자, 누구밖에 없더라? 수소, 헬륨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다른 게 더 많더라. 즉 누가? 무거운 원소들이 많더라는 얘기죠. 누구에 비해서? 헬륨에 비해서. 자, 그럼 얘네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즉 누구? 정상 우주론자들이 빅뱅 우주론자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겠죠. 자, 그런데 빅뱅 우주론자들 이거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호일이 빅뱅 우주론자들을 공격할 때 썼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무거운 원소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너네들 설명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도움을 준다? 호일이 도움을 줍니다. 자, 호일이 뭘 연구하냐면 별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 이 원소들,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걸 연구했거든요. 이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즉 별이 살아가는 동안 뭘 만든다?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만드는 거.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잘 보셨나요? 자, 그럼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자, 별이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저 그걸 진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헬륨 이후에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잘 설명하고 있었죠. 그죠? 자, 아이러니하게도 정상 우주론자인 호일이 그걸 연구해서 빅뱅 우주론자들의 막혔던 문을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아이러니를 또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별의 탄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의 탄생부터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빅뱅 우주론 끝나고 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뭐 만들어지는 것까지만 얘기했지. 헬륨 원소 만들어지는 것까지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야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지 설명 가능하니까. 그래서 별의 탄생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으니까 무언가 별의 재료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별의 재료가 될 녀석들을 볼게요. 여기 뭐 하는 거? 가스구름.
여기 가스 되어 있는데 가스는 GAS, 가스. 영어로 뭐? 기체죠. 기체 물질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모여서 그 구름들을 형성하더라 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밝은 부분들이 있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까만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가르치는 부분들. 요건 뭐 차이냐면 여기는 물질이 많은 겁니다. 많은 거고요. 여기는 물질이 상대적으로 뭐한 거? 적은 겁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밝을수록 많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기 많이 모여 있고요. 여기 이렇게 좀 듬성듬성 있는 데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질량이 있는 물질 사이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이 뭐? 중력. 자, 그럼 가벼운 녀석들이 이렇게 끌려올까요? 무거운 녀석들이 이렇게 끌려갈까요? 자, 어떤 거? 자, 1번, 2번. 1번, 2번. 어느 거? 1번이죠. 즉, 가벼운 녀석들이 무거운 쪽으로 끌려올 확률이 훨씬 더 뭐하다? 많은 거죠. 즉, 가벼운 아이들이 와서 얘가 더 뭐하는 거? 커지겠죠. 뭉치니까. 그런 꼴이 어느 거? 요거죠. 요렇게 됩니다. 즉, 주변에 있는 가벼운 것들을 계속 끌어당겨서 요렇게 커지는 거죠. 점차 더 커지는 거죠. 이거 이해 안 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 부분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자, 사과하고 지구가 있거든요. 자, 사과가 지구로 끌려옵니까? 지구가 사과로 끌려갑니까?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요런 가스 구름들이 뭐 하는 거 여기에 당겨져 오더라. 그럼 얘가 뭐 하는 거 계속 모이더라. 자, 그럼 밖에 있는 걸 계속 안쪽으로 끌어당기니까요. 부피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부피가 줄어들죠. 그죠, 여러분? 줄어들면 하나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온도 하나 떠올라야죠. 온도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상승하죠.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이 중심부에 무거운 것들이 많이 모여서 중심부로 뭐가 될 거냐면 물질들이 모이게 되니까 중심부가 가장 크게 뭐 할 거다? 얘가 부피가 많이 수축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 중심부의 온도가 뭐 할 거니까? 많이 상승할 거거든요. 그러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빅뱅 때문에 즉 우주 온도가 내려가서 더 이상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될 수 없었다. 그 온도를 뭐 하는 거? 이렇게 해결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뭐가 된다? 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별이 탄생하는 거죠. 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그럼 밑에 글씨를 채워가면서 좀 더 하나하나 원바이 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성운 볼게요. 성운. 자, 성운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 별 성자의 구름 운자. 즉 별이 될 구름. 즉 앞에서 얘기했던 가스 구름들이 좀 더 뭐 하는 거야? 모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가스 구름, 즉 성운, 즉 별이 될 구름들의 재료는 뭘까요? 여러분, 우주 공간에 지금 현재 있는 건 뭐야? 수소 헬륨이죠. 수소 헬륨이 주된 성분일 겁니다. 현재 더 무거운 원소 안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만들어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수소 헬륨 등이 있는데 자, 조건은 밀도가 주변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죠. 많이 모여 있어야지 성운이 되는 거죠. 아까 모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모였어. 그럼 주변에 가벼운 것들을 뭐 하는 거? 끌어당긴다 그랬죠. 그 힘을 뭔 힘? 중력. 중력에 의해서 수축해서 아까 모여서 이렇게 성운 생성되는 거 설명했습니다. 그럼 하나 단어를 잠깐 설명할게요. 이 중력에 의해서 부피가 줄어드는 걸 계속 얘기하겠지만 중력 수축이라고 합니다. 중력에 의한 수축. 그래서 중력 수축. 즉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이렇게 모이더라. 즉 아까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퍼져 있던 것보다는 이렇게 뭐 하는 거? 이렇게 모인 게 되니까 부피가 줄어든 게 확실히 보이시겠죠. 자, 그런데 요 성운 내부에서 지금 아까 여기도 뭉쳐있는 게 보이고요. 여기도 뭉쳐있는 게 보이고 여기도 뭉쳐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만 이렇게 확대해서 뭐가 별 만들어지는 거 설명하는 거죠. 여기 부분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만 별이 만들어지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화살표를 그어놨냐면 얘네들과는 요 녀석이 다른 조건이 붙기 때문인 거죠. 그럼 그 조건들이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됐을까? 자, 그럼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밀도는 물질이 뭐 하는 거? 뭉쳐진 정도죠. 자, 많이 뭉쳐 있어야 될까요? 적게 뭉쳐져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많이 뭉쳐져 있어요. 그럼 밀도가 뭐예요? 큰 거죠. 그 다음에 질량을
그지? 질량이 아니라 온도군요. 자, 온도는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온도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봐봐. 중력 수축을 통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요거 도와주려면 온도가 높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다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원시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성운은 뭐 해야 되는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선생님, 원시별 탄생하려면 여기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성운에서 성운 내부의 온도는 낮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설명드릴게요. 자, 뭐냐면 자, 이 성운 여기 있는 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조금 지울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조금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여기 있는 부분에 만약에 온도가 높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부분에. 자, 여기 온도가 높아. 자,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물질들 있죠? 이걸 좀 성간 물질, 뭐 기체 물질이라고 하는데 성간, 즉 구름 안에 있는 물질,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냥 물질이라고 할게요. 이 물질들이 온도가 높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움직임은 뭐하다? 활발하다. 그럼 중력에 의해서 뭐하는 거? 끌려와서 이길 수 있지만 얘가 다시 뭐할 확률? 튕겨 나가질 확률이 많죠. 기껏 모아놨더니 뭐해? 흩어져. 그럼 원시별이 될, 즉 쓸 재료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뭐 하는 거야? 온도가 낮은 게 좋은 겁니다. 왜? 물질을 뭉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뭉쳐져야 하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성운에서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 밀도는 크고 물질들은 많이 모여있는 게 좋고 온도는 낮아서 입자가 튕겨 도망쳐 나갈 확률은 뭐 해야 돼? 줄어야 돼서 이런 영역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발생해? 온도가 올라간다. 즉 뭐? 열이 발생하게 되어서 온도가 높은 원시별이 탄생하게 된다. 즉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 아까 설명했습니다. 부피 줄어들면 온도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자, 그럼 중심부에서 계속 중력 수축을 합니다. 자, 중심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중심부가 물질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가운데가 주변을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가운데가 가장 물질이 많이 모여 있을 거니까 중심부 얘기만 할 거예요. 자, 그럼 중심부 온도가 점차 상승을 하다가 얼마? 1000만 켈빈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요거 K 나왔었는데 조금 장비가 그때는 조금 지금보다 좋지 못해서 못 써줬죠. 그죠? 지금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딴 걸 갖고 와, 전자펜을 갖고 와서. 자, 여기 K 있죠. 그죠? 자, K. 뭐라고? K는 읽을 때 뭐라고? 켈빈이라고 읽고요. 자, 읽을 때 뭐라고? 의미가 절대 온도. 자, 지금도 뭐 좋진 않지만 글씨체가 지난번보다는 좀 나아졌길 바라면서 자, 켈빈이라고 있습니다. 켈빈. 의미는 절대 온도. 입자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인 켈빈 쓴다 그랬죠. 그죠? 자, 켈빈이 됐습니다. 자,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자, 0켈빈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0켈빈이 얼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273도씨입니다. 그래서 뭐 이해가 되면 만 273도씨 섭씨 온도로 따지면 엄청나게 높은 온도죠. 그죠? 그 온도가 되게 되면 드디어 뭐가 가능해졌다? 빅뱅 때문에 온도가 떨어져서 핵융합, 즉 중성자 양성자 충돌이 안 됐는데 그게 뭐 하더라? 가능해지더라 라가 되겠죠. 그러면서 유식하게 핵융합 반응, 즉 핵들이 새로 융합을 해서 더 다른 핵을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이때 재료로 쓰이는 녀석의 이름을 따서 뭔 핵융합 반응하는데 자, 질문 하나 던질게요.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할 확률이 많습니까?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할 확률이 많습니까? 수소죠. 자, 이유 첫 번째, 수소가 헬륨보다 많아. 그 다음 두 번째, 헬륨 핵보다 누가 더 가벼워? 헬륨 핵보다 수소 핵이 더 가볍죠. 그러니까 누가 더 움직일 확률이 많다? 수소 원자핵. 가벼우니까. 따라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먼저 일어납니다. 무거울수록 얘네들 입자를 움직이게 만들려면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일단 1000만 켈빈은 헬륨 핵을 움직이긴 할 수 없지만 수소 핵을 움직이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수소 핵 융합 반응 볼게요. 자, 수소 핵 융합 반응을 보게 되면 자, 수소 원자핵이 자, 밑에 그림 볼게요. 자, 수소 원자핵이 몇 개 모여야 된다고요? 4개 모입니다. 1개, 2개, 3개, 4개. 자, 근데 수소 원자핵은 뭐죠? 양성자죠.
양성자인 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요거 따로 설명합니다. 양성자 4개가 모여서 뭐가 된다? 헬륨 원자의 한 개가 된다. 얘는 뭐 하는 거? 중성자 2개 플러스 양성자 2개가 모인 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충돌. 얘네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요게 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뭐한다?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근데 질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지난 시간에 중성자하고 양성자 질량 비교해줬죠. 누가 더 무겁다고 그랬습니까? 중성자가 살짝 무겁거든요.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건 계속 일어날 수 있지만 얘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잘 떠올려 보세요. 양성자 4개가 모여서요.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가 되니까 양성자가 중성자가 됐네? 질량이 뭐 했네? 늘어났네? 즉 질량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늘어나서 에너지를 뭐하네? 흡수했네가 돼야 되겠지만 실제로 별은 빛과 열을 내어놓잖아요. 태양이 별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뭐다? 태양이 빛과 열을 내죠. 즉 에너지를 뭐 해야 돼? 내놔야 됩니다. 그럼 질량이 늘어나야 돼요? 줄어야 돼요? 질량 감소해야 되죠. 쌤 설명 안 되는데요? 그럼 얘랑 충돌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가볍다면서요. 그럼 양성자 4개가 중성자 2개 되려고 그러면 일단 질량 늘어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설명이 안 되죠. 즉 양자역학 여기 부분에서는 상식이 안 통합니다. 즉 정해진 게 없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다시 뭔 얘기냐면 유식한 용어긴 하지만 자 누가 이 양성자에서 중성자 2개가 이렇게 되는 과정 즉 수소 4개가 헬륨 1개가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베타 붕괴라고 하는 거라고 부르는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상식에 벗어나니까요.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자, 베타 붕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과정에서 중성 미자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미자가 아주 미세하다 할 때 미자고요. 자자가 뭐다? 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성을 띠는 조그만 뭐가 입자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중성 미자. 조그만 입자 튀어나와요. 그럼 이 입자들이 튀어나오면 질량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질량이 감소하겠죠. 그 입자의 질량만큼. 이 입자의 질량만큼. 줄어들겠죠. 감소합니다. 그럼 질량 감소한 게 뭐로? 이 에너지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착각하지 마실 거 첫 번째. 중성자와 양성자 질량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대로 설명하면 이거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해 안 됩니다.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가는데 질량 감소하는 거 이해 안 됩니다. 뭐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 경우에는 베타 붕괴에 의해서 베타 붕괴가 일어나서 뭐 하는 거? 중성 미자라는 게 튀어나와서 이 중성 미자의 질량만큼 뭐가 질량이 감소하더라. 즉 그래서 뭐가 발생하더라? 에너지가 발생하더라. 즉 뭐 하는 거?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로 별에서 빛이 혹은 열이 발생하는 걸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하여 1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늘어나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감소한 질량이 뭐로? 에너지, 빛이나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것을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했고요. 뭐라고? E equal 델타 MC 스퀘어. 즉 델타가 뭐라고? 요 델타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델타 삼각형. 의미가 뭐? 변화량. C는 뭐? 제곱, 뭐 스퀘어라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됐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게 별이 됐는데 요 별을 뭐라고 하냐면 주계열성이란 말로 부릅니다. 주로 얘가 여기서 보내거든요. 일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에 요 단계를 우리가 별, 즉 성운, 원시별, 주계열성까지 설명했습니다. 지금 별의 탄생 과정, 즉 별이 됐습니다. 됐고요. 모든 별들은 성운에서 원시별에서 별, 즉 주계열 단계까지는 동일하게 오거든요. 자, 다 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헤매기 시작하거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별 좀 더 설명할게요. 자, 별은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뭐 한다고요? 일생의 대부분을 뭐로 보내? 주계열 단계에서 보내더라 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수소항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긴 시간 동안에 뭐 하는 거야? 여기에서 보내는데
우리가 좀 더 계속 쓰게 될 개념들이 여기서 좀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림 보고 다시 위로 올라올게요. 그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거운 물질들이 어디 모인다 그랬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가운데 부분.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물질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중력 수축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때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얘는 중력에 의해서 바깥쪽에 있는 걸 뭐 하는 거? 끌어오는 힘이 있죠.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네요. 반면에 아까는 설명하지 않았던 다른 힘이 하나 존재해야 됩니다. 자, 뭐 하는 거? 안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면서요. 뭐가 발생한다면서요. 여기서 빛과 열이 발생한다면서요. 자, 그럼 빛은 일단 좀 치고요. 일단 좀 제쳐두고 열 볼게요. 자,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부피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부피가 늘어나려 그러죠. 지금 뭐 하려고 해? 팽창하려고 합니다. 팽창. 자, 그럼 중력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힘도 있고 밖으로 뭐 하려는 힘도 있다? 팽창하려는 힘이 있다. 이 팽창하려는 거 처음 설명하죠. 뭐 하는 거? 핵융합 반응 일어나고 난 다음에 팽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없던 뭐가 나타나? 팽창이 나타나네?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니까. 왜? 빛과 열을 내니까. 뭐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그러니까 원시별에는 없던 뭐가 생긴다? 팽창하려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위에 쓸게요. 이제 별의 중력과 내부 압력이 있는데 이때는 중력값이 클까요? 밖에 팽창하려는 팽창값이 클까요? 얘네들은 뭐하다?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면서 별이 뭐가 돼?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유지됩니다. 왜?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것과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게 같다 보면 뭐 되니까? 상쇄되니까. 주계열 단계가 요렇거든요. 이게 또 특징입니다. 앞에서는 수축만 계속 얘기했으니까 팽창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수축만 계속 일어나니까 줄어들지만 주계열 단계에 오게 되면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니까 뭐가 생기더라? 팽창하려는 힘이 생기더라. 그런데 주계열 단계는 얘와 얘가 서로 뭐하더라? 같더라. 그러면 상쇄되는 거, 즉 없는 거 0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니까 뭐 별의 크기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일정하게 뭐하더라? 유지되더라. 그래서 태양 사이즈 얘기 안 하잖아. 얘는 각기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자, 밑에 또 한 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자, 네모 박스 다시 넘어올게요.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더라? 별이 수축하려고 하는 거더라. 왜? 질량으로 해서 중심으로 작용하니까 땡기더라. 지금 뭐하더라? 수축하려고 하는 힘이더라. 자,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 거. 자, 아까 내부 압력은 뭐냐면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는 거 있죠? 쌤 팽창하려고 한다는 거 있죠? 요거 팽창하려고 하는 걸 뭐라고? 내부 압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기체 압력으로 바깥쪽으로 작용하니까 얘 뭐하는 거? 팽창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 계열 단계는 수축과 팽창이 서로 뭐하더라? 같더라. 즉 내부 압력과 중력이 서로 뭐하더라? 같더라. 따라서 크기가 뭐하더라? 일정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으로 크기가 유지되는 이 상태로 가게 되죠. 그럼 요게 지속되니까 별들이 계속 수소가 핵융합해서 뭘 계속 만들더라? 중심부에서 헬륨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게 주계열 단계죠. 자, 그럼 이 주계열 단계가 되는 과정들이 이제 설명이 다 됐죠. 이해가 좀 됐습니까? 자, 됐는데 이 주계열 단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뭐 때문에? 바닥이 나죠. 뭐가? 수소 핵융합 반응의 재료로 쓰는 누가 바닥이 나? 수소가 바닥이 나. 그럼 뭔가 다른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들이 자, 그 성운이 얼마만큼이 모였냐에 따라서 별들이 질량이 달라졌거든요. 성운이 물질이 즉 성가물질이 많았으면 질량이 큰 별이 됐을 거고 작았으면 뭐 하는 거? 작은 별이 됐을 거거든요. 그럼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을 보면 자, 뭐 하게 되는데? 큰 별이 많이 일어나게 될까요? 작은 별이 많이 일어나게 될까요? 큰 별이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죠. 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쓸 수 있는 재료가 많으니까 계속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핵융합 반응을 하다 보면 온도가 뭐 하는 거? 갑자기 확 올라갔죠.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핵융합 반응에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했을 겁니다. 따라서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단위 시간당, 즉 같은 시간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모아서 많다 보니까 수소를 빨리빨리 써버리니까 수명이 뭐하더라? 짧더라. 따라서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뭐 가는 곳 길게 사는 거고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굵고 짧게 살다가는 거죠. 따라서 뭐에 따라서? 별은 질량에 따라서 오래 주계열성 머무르냐, 짧게 주계열성 머무르냐, 또 그 뒤에 따라오는 과정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별들, 자, 뭐 하는 거? 서운 단계 동일합니다. 원시별 단계 동일합니다. 주계열 단계까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 단계부터 달라집니다. 다음 보러 갈게요. 자, 영상 잘 보고 왔습니까? 여기 부분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영상 자료를 좀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영상 자료를 좀 많이 좀 넣습니다. 물론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설명 다 하고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설명했다시피요. 자, 별은 진화 경로가 달라지는데요. 뭐까지는 동일하고 주 계열 단계까지는 똑같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자, 달라지는데 자, 뭐에 의해서 이렇게 경로가 찢어지더라? 뭐에 의해서? 질량 때문에. 질량이 크냐 작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야? 수소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뭐가 많이 만들어진다? 헬륨이 많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럼 부수적으로 이 핵융합 반응에서 뭐가 일어나? 열과 빛이 발생하는데 열만 볼게요.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온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거운 입자들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잖아요. 따라서 뭐 하는 거? 무거운 입자, 즉 가벼운 별보다는, 질량이 작은 별보다는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찢어져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 정리할 때 그때 가벼운 별, 즉 질량이 작은 별, 무거운 별, 즉 질량이 뭐한 거? 큰 별,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질량이 크게요, 작게요? 작습니다. 태양 작은 별에 속하거든요. 요 작은 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네모 상자 설명하고 위로 올라갈게요. 자, 뭐가 되냐면 주계열 단계 다음에 태양은 적색 거성이 된대요. 적색은 뭐? 빨간색. 거자는 뭐 하는 거? 클 거자. 성자는 뭐? 별 성자죠. 그래서 붉은색의 큰 별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따라서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수소가 고갈돼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멈추면 중심부가 중력 수축이 일어나 온도가 상승하고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 설명할게요. 자, 뭔 얘기냐면 중심부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밖으로 팽창하려던 힘이 생긴다 그랬죠. 왜? 여기에 뭐가 일어나니까 핵융합 반응하니까 그 열 때문에 밖으로 팽창하려고 했대. 그걸 우린 내부 압력이라고 불렀죠. 반면에 중력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끌어올려 당기라는 뭐가 중력 수축이 있었죠. 그죠? 자, 수축이 있어요. 그런데 요 두 개가 서로 뭐 했어? 같았거든요. 주계열 단계에서. 그래서 안정했는데 갑자기 뭐가 사라져? 팽창하려는 게 없죠. 왜? 핵융합 반응 더 이상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뭐만 나타나? 수축만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축이죠. 그럼 수축을 하면 부피가 늘어나 줄어들어? 줄죠. 그럼 역시 온도가 뭐 하는 거? 상승하는 거죠. 여기서 온도가 상승하는 건 핵융합 때문이 아니라 중력 수축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 중력 수축 때문에 또 열이 뭐가 되냐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뭐 하는 거야? 또 이미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핵융합 반응하면서 또 열 발생시켜 놨잖아요. 즉 중심부가 이렇게 있었죠. 중심부가 온도가 높단 말이에요. 열이 많이 발생해서. 그러면 이 중심부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이 열 때문에 뭐해? 데워지거든요. 더워지거든요. 즉 핵융합 반응한 거, 즉 수소핵융합 반응한 거, 그 다음에 중력 수축한 것 때문에 온도 또 올립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즉 고온의 물체 주변에 있으면 얘도 뭐하는데 상당히 열이 뭐하는 건데 얻게 되니까 뜨거워지죠. 그럼 실제로 이 중심부 바깥쪽에서 핵융합 반응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중심부보다 얘는 온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주계열 단계에서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안 되다가 이 핵융합 반응과 중력 수축에서 중심부에서 발생한 열을 얘가 받아갖고 얘가 이제 온도가 뭐 하는 거야? 가능해집니다. 뭐가 가능해져? 핵융합 반응이 가능할 정도로 올라가죠. 즉 바깥층이 가열됩니다. 그러면서 바깥층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이 그림 잠깐 보실래요? 처음에 이 가운데 부분에서만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왜? 온도가 만족스럽거든.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온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얘만 일어나다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이 중심부가 바깥쪽을 뭐 하는 거야? 데웠거든요.
그럼 이 바깥쪽도 이제 뭐가 가능해지더라? 수소핵 융합 반응이 가능한 온도가 되더라. 그래서 바깥쪽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또 이것이 일어나면 또 그 바깥쪽을 또 데우겠죠. 또 데우겠죠. 그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중심부에 있을 때보다 바깥쪽이 표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부풀릴 수 있어? 별을 부풀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쪽에서 데우는 것보다 바깥쪽에서 데우는 게 바깥쪽에 훨씬 더 뭐 활발하게 데울 수 있게끔 해주니까 별이 어떻게 된다? 사이즈가 커지겠죠. 커지는 거죠. 즉 팽창하려는 힘인 내부 압력이 커짐으로 별이 뭐한다? 팽창하게 됩니다. 자, 팽창했어요. 온도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자, 그러면 온도가 높을 때는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불꽃이 온도가 더 높다 그랬죠. 그런데 얘는 뭐가 된다? 갑자기 얘가 팍 팽창하려는 힘이 주변부에 생겨서 팍 팽창을 하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졌대요. 그럼 색깔 뭐? 빨간색, 붉은색. 그래서 먼 별 적색 거성. 적색 거성. 됐죠? 즉 바깥쪽은 이렇게 팽창을 거듭하게 됩니다. 팽창하면서요. 붉은색이 이렇게 되는 거 일어나고 있고요. 그럼 중심부는 또 뭘 하냐면 바깥쪽의 온도를 올려주는 데 쓰기도 했지만 이 중심부는 다시 지네들끼리 뭘 하게 된다. 아까 뭐가 사라졌어? 팽창하려는 힘이 사라졌죠. 중심부에서. 그럼 뭘 했다고? 수축하려던 힘이 있다면서요. 수축. 그럼 수축하려던 힘이 있으면 얘네들은 또 뭐야? 쭈그러들어. 그럼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중심부에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더 올라가게 되니까 얘는 이제 뭐가 가능해져? 수소가 만들어져서 헬륨이 됐죠. 그죠? 그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뭐가 만들어져? 탄소와 산소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적색 거성에서는 바깥쪽에서 부풀어 오르는 거 일어나고요. 수소핵 융합 반응 때문에. 안쪽은 또 수축해서 온도가 더 올라가가지고 뭐가 된다? 헬륨핵 융합 반응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경우 적색 거성에서 새로운 원소인 뭐가 만들어진다?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진다.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자, 중심부에, 지금 중심부 얘기만 하자면 자, 주계열 단계에서는 헬륨까지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 뭐 하는 거? 주계열성 이후, 즉 적색 거성에서는 헬륨이 탄소와 산소까지 만들어지죠. 자, 몇 번? 6번하고 8번까지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주의할 건 선생님이 알려줬던 원소 표기법하고는 다릅니다. 얘 질량수 아니고요. 원자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운데는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지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바깥쪽은 뭐 하는 거?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헬륨이 만들어지게 되고 바깥쪽은 수소가 핵융합 반응 못해서 그대로 이렇게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그죠? 적색 거성에서 안쪽은 계속 수축이 일어나고 바깥쪽은 계속 뭐 하는 거야?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럼 안쪽과 바깥쪽이 뭐가 돼? 2단 분리가 일어납니다. 2단 분리. 그럼 안쪽은 조그맣게 줄어들고요. 바깥쪽은 계속 팽창하니까 얘가 팽창하다가 뭐가 된다고요?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뭐? 행성상 성운. 행성에 꼬라지를 한 성운. 영상 자료로 보셨으면 알겠지만 성운이 어떻게? 요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흩어지죠. 자, 성운, 뭐, 별, 구름, 기체물질들이 모여있는 거죠. 되고요. 팽창해서 얘는 밖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왜? 얘 가운데가 계속 쭈그러드니까 얘를 잡아줄, 지탱할 힘이 없거든요. 얘 못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계속 수축한다 그랬죠, 선생님이. 그러면서 조그만 별이 되는데 뭐가? 백색의 왜소한 별인 백색 외성이 되는 거죠. 얘도 빛을 내긴 내지만 희미하게 빛을 내서 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가장 마지막에 뭐가 될 거다? 백색 외성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끝입니다. 적색 거성, 다음 단계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 끝입니다. 태양은 최후가 이럴 겁니다. 다음. 자, 그러면 질량의 큰 별은 똑같으냐? 아닙니다. 자, 질량의 큰 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심부의 온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으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뭐까지 가능하냐면 철까지 가능합니다. 적색 거성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데 지금 뭔 얘기냐면 초고성할 때 중심부에 아까 뭐가 됐냐면 팽창하려던 힘이 왔다면서요. 수소핵 융합 반응 끝나면 주계열 단계에서 그럼 뭐가 있어? 수축하려던 힘만 있다면서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적색 거성에서 뭐까지? 헬륨이 탄소와 산소까지 만들어지는 게 가능했지만 얘는 질량이 큰 별이잖아요. 그럼 헬륨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탄소, 산소가 남는다 그러면 주로 탄소핵일 테지만 얘가 다시 뭐가 가능해져? 수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탄소가 핵융합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럼 탄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뭐가 돼? 중간에 생기겠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디까지 만들어진다고요? 철까지. 만들어지고 중심부에서 핵융합할 수 있는 건 끝입니다. 여기서. 왜? 철이 너무나 안정적이기 때문에 얘가 중력 수축을 통해서 얘를 핵융합 반응할 수 있게끔 하는 에너지가 공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애들, 지구상에 존재하는 애들 어디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성되더라. 자, 그럼 밑에 네모상자 자세히 설명할게요.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요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탄소액이 생성됐죠. 어디서? 적색 거성에서. 초거성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색 거성 다음 단계로 계속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탄소액이 생성된 이후에, 즉 헬륨 핵융합 반응이 중지된 이후에 중심부는 온도가 계속 뭐 하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양이 많으니까 온도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량이 무거운 애는. 그래서 헬륨,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뭐까지 만들 수 있다? 철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철까지밖에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철은 뭐 하더라? 핵융합 반응하려면, 즉 이 안에 있는 녀석들을 뭐 하면? 충돌시키려면 워낙 많은 에너지 필요하대. 왜? 얘 자체가 워낙 안정하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따라서 자, 요 옆에 그림 볼게요. 내부 보세요. 자, 뭐 순차적으로 오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누구랑 똑같아? 여기까지는 적색 거성 별 내부하고 똑같죠. 근데 얘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핵융합 반응하면서 규소, 황, 철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거. 즉 안쪽으로 무거운 원소가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철보다 무거운 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뭐? 초신성 폭발. 자, 초신성, 영어로 뭐? 슈퍼노바 되어 있죠. 원래 신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두운 별이 갑자기 빛나게 되는데 초자가 붙었으니까 그게 좀 더 뭐하더라? 심하더라. 라가 얘기하는 거죠. 이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별의 중심부에서요.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별의 중심부 계속 그리고 있죠. 자, 별의 중심부에서 수축은 계속 있는 힘입니다. 수축은 계속 있죠. 왜? 중력이 없어질 수 없으니까 있는데 팽창하려던 건 있을 때가 뭐 할 때? 핵융합하면 있죠. 근데 핵융합 멈추면요.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융합 반응하면 수축 팽창이 어떻게 힘이 고르게 갖고 있다가 핵융합 반응 멈추면 얘가 뭐 하는 거? 싹 사라져 버리니까 뭐만 남아? 수축만 남거든요. 즉 별의 중심부에서 철 만들어지고 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 있다 없다? 없죠. 그럼 팽창하려던 내부 압력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만 가능해? 수축. 그런데 얘가 질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하니까 엄청나게 갑자기 확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빠른 속도로 걔가 뭐가 된다고? 수축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빵 하고 터지는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폭발이니까 엄청난 에너지일 거 아니에요. 그냥 원자폭탄 터지듯이. 자, 그럼 얘가 뭐 철보다 무거운 원소, 뭐 우라늄, 납 이런 게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해결되죠. 그죠? 자, 왜 우주 공간에 무거운 원소로 갈수록 양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드는 거 이해되죠? 왜? 무거울수록 온도가 뭐 해야 돼? 높은 온도 요구되거든요. 합성하려면. 그러니까 이 온도를 올리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거든요. 따라서 가벼운 원소들은 쉽게 잘 만들어질 수 있지만 무거운 원소들 잘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양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궁금증도 같이 해결되네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다 끝난 것 같아. 왜? 별의 잔해들이 막 미친 듯이 흩어지니까. 그런데도 남는 게 있습니다. 뭐? 아까 태양처럼 질량이 비싼 애들, 뭐가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 되듯이 얘는 중심부가 남아서 뭐 하는 거? 중성자 별이 되거나 중성자 별,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중성자 별, 혹은 얘는 몇 배냐면 10배에서 20배 정도 되는 애들이고요. 30배 이상인 애들은 뭐가 되냐면 이 수축하려는 거, 즉 잡아당기는 게 너무 크니까 빛까지 끌어당겨서 뭐가 되더라? 블랙홀이 되더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질량에 따라서 지금 계속 변화하는 과정 보셨습니다. 자, 그럼 영상 자료 보셨다, 그죠? 영상 자료를 보니까 자, 처음 봤을 때보다 뭐 하는 거 좀 더 이해가 잘 됐죠, 그죠? 그럼 잘 이해를 하셨는지 형성평가 Q&A 볼게요. 자, 지금 학습지 12쪽으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거 그냥 관련 있는 형성평가 문제를 풀 거라서 1번 아니고 2번입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질량이 다른 두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누굽니까? 질량이 큰 거요, 작은 거요? 가는 작은 별이죠. 왜요? 백색 외성, 행성상승 하니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니까 작은 별에 속하는 거고요.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되어 있으니까 얘는 질량이 큰 별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별의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맞다, 틀리다. 작죠. 니은, 태양은 가 과정을 통해 진화한다. 맞고요. 디귿,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나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번. 그림은 중심부의 핵융합이 끝난 후 두 별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되어 있는데 여기 원소 기호들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얘는 탄소까지 만들어졌네요. 질량이 큰 별, 작은 별, 작은 별. 얘 볼까요? 바깥쪽에 수소, 헬륨 이렇게 있고 안쪽에 뭐 철까지 있네요. 그럼 얘는 질량이 뭐한 별? 큰 별이네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라. 자, 별의 질량은 나가 가보다 작다. 아니죠. 큽니다. 니은, 중심부의 온도는 나가 가보다 작다. 맞나요? 누가 높아? 나가 높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뭐라 그랬냐? 무거울수록,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수록 온도가 뭐하다고? 높아야 된다면서요. 나가 더 높습니다. 아니고요. 디귿, 나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이니까요.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만 해당되게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Q&A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아주 조금 무겁다 그랬는데 핵융합 반응에서 헬륨이 형성될 때 질량이 줄어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앞에서 잠깐 설명하긴 했지만 자, 볼게요.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질량이 작은 건 맞다 그랬죠. 그러면 양성자 4개인 수소가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즉 양성자 2개는 그냥 내비두면 되고 양성자 2개가 중성자 2개가 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늘어나야 되는 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지만 얘네들을 우리가 똑같은 상식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베타 분계라는 게 일어나면서 중성 미자, 즉 작은 입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즉 이런 입자들이 충돌하는데 얌전히 와서 붙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작은 파편들이 튀어나오는데 그 작은 파편들이 뭐다? 중성미자다. 요 중성미자만큼 질량이 뭐하더라? 줄어들더라. 이 중성미자들이 뭐가 되도록 하더라? 질량이 에너지가 되도록 하더라. 그래서 이거 이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럼 왜 별의 중심부에서부터 바깥쪽을 향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 아까 설명드렸죠. 자, 어디가 온도가 가장 높다고요? 중심부. 왜? 수축하면서 물질이 가장 많이 모여 있으니까 많이 모일수록 중력 수축 많이 일어나서 온도가 가장 높게 되니까 핵융합 반응은 어디서? 중심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핵융합 반응의 재료로 쓰는 것들이 종료되면 핵융합 반응 종료. 그럼 얘가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온도 올리면 좀 더 다른 원소를 재료로 해서 뭐가 된다? 핵융합 반응 지속 가능한다는 얘기죠. 지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온도가 안 되면 멈추게 되고요.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중심부는 그렇고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발생한 열 때문에 안쪽에서 발생한 열 때문에 바깥쪽의 온도가 뭐 하는 거? 올라간다 그랬죠. 그 올라간 열에 의해서 안쪽 먼저 그 다음 바깥쪽 온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순차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3번. 핵융합 반응은 왜 수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원자 번호가 큰 번호 순으로 일어나게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다시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수소가 있죠. 여러분. 그 다음 누가 있어요? 헬륨이 있죠. 그 다음 뭐 하는 거? 중간에 리튬이 있는데 생각돼서 뭐 하는 거? 탄소, 산소 이 순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입자들이 이쪽으로 갈수록 뭐 하는 거? 무거워지잖아요.
즉 무거운 입자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힘이 많이 필요하죠. 즉 에너지가 뭐 하는 건 많아야 되죠. 그럼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결국 온도가 올라가면서 발생한 열 에너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즉 온도가 높아야 에너지가 많아서 이 무거운 입자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즉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온도 올려놓고 그 온도 즉 에너지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걸 누가 헬륨이서 이제 무거운 입자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핵융합 반응에서 온도 올려놔 즉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더 무거울 수 있는 얘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이 충분해지는 거고 그럼 얘가 다시 산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가벼운 원소들이 뭐를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온도를 즉 에너지를 생성해 놔야 다음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더 무거운 원소가 될수록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빅뱅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져서 그 양이 제일 많은 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원소들은 왜 양이 적나요? 라고 물어보면 자 위에 3번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자 무거울수록 뭐가 많이 필요해? 에너지.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즉 무거운 원소일수록 걔네들이 핵융합 반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태양계 형성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형성 과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